트럼프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 골프 클럽과 호텔이 있어요. 그거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거 파괴 리스트로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변에 가는 배를 건들기라도 한다면 그게 뭐 드론이든 뭐든 네. 공격을 하면 할 때마다 미국은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 말로는 미국의 GPS를 완전히 버리고요. 중국의 위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베이두 위성이에요. 북두 위성.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해요. 이란의 미사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가서 꽂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케이 사인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건 두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 하면 바로 참가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이란이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을. 예. 이란의 시각에서 보면 이란이 미국 군함은 쉽게 못 때려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의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군함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다. 부담 없이 때릴 겁니다. 네, 3프로TV 주말 인터뷰. 오늘은 갑자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동 상황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호르무즈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홍해에서도 일이 좀 터지고요. 그리고 호르무즈도 다시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지금 공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 전쟁 끝나는 건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의 갈 길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잘 갔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보다 이제 그만 좀 부르세요. 저희도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잘 나갔죠. 네. 잘 나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 6월 17일에 미국과 이란이 MOU에 합의를 하면서 서명하면서 일단은 뭐 60일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고 네. 그러면 8월 말까지는 대화를 계속 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죠. 네. 예, 그런데 뭐 7월 7일부로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끝난 거예요? 표면적인 거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에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럼 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배에 공격을 했느냐? 사실 MOU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통과하는 게 서로 약속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4조 5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조입니다. 5조의 끝부분에 이란이 이 여러 상황 뭐 법을 고려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오만과 이쪽에 통행에 관계된 규칙을 뭐 만든다 그런 규제를 있어요. 네. 이제 이란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다. 예, 그러니까 MOU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를 통과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에게 승인을 받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배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을 거고 60일 동안에는 안전하게 나가게 해줄 거고 61일째부터는 우리가 돈을 거둘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전에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란이 보기에는 배들이 허락 신고 않고 이란이 정해놓은 라인이 아니라 오만 쪽으로 배가 계속 드나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죠. 뭐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이제 뭐 디테일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냥 오고 나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5조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보고 내 번역이 잘못됐나 하고 구글 번역기도 돌려보고 AI에도 돌려보고 해도 어디에도 여기를 이란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말 없어요.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고 60일 동안에는 그러니까 배가 나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말이 어딨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란은 우리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얘네들 둘이 이면 합의를 했나? 예. 그런데 애초부터 나왔었을 때 그 MOU 제가 지금 본 거는 BBC에서 나온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한 거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뭐 UAE라든지 사우디 언론 쪽에서 이게 양측이 합의한 거다라고 한 거 뭐 이란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이란 쪽에서 거 보면은
이란이 통제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근데 아무튼 60일 동안 배가 나가는 거는 막지를 않아야 되는 게 맞죠. 예.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건데 예. 그걸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거는 저는 이란 쪽에 문제가 있다,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냐면 예. 호르무즈도 호르무즈지만 만약에 이 대화를 살리려고 그랬으면 미국이 좀 더 많은 제재에 관계된 걸 풀고 동결 작업을 줬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대화가 좀 더 나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쉽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돈과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통제권 우리가 확보하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의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한번 다시 보여준 거고. 네,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고요. 이거는 예. 변함없이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으로서는 이게 곤란한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래 너 그냥 가져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예. 60일 동안 MOU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일단은 그 협상을 하자 대신 이제 그동안 싸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지 않고 뭐를 협상하는 거예요? 핵협상이에요. 예. 핵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핵협상은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아예 가지도 못하고 있죠. 호르무즈에 막혀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러면 다시 이란 공격하는 거는 호르무즈 배 공격했다고 다시 이제 너네 깼으니까 네. 공격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는 배를 건들기라도 한다면, 그게 뭐 드론이든 뭐든 네. 공격을 하면 할 때마다 미국은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 너 한번 해봐라. 너 아무튼 어떤 배를 지나가는 배를 너가 미사일로 때리던 뭐 드론으로 때리던 간에 배를 때리면 그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발전소나 교량을 폭파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미국의 공격은 없는 거예요? 아니, 미국 공격은 많이 했죠. 12일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교량이라든지 교량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발전소. 그 해안 지역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량은 거의 다 부서졌어요. 그래요? 예, 많은 다리가 부서졌고, 근데 이제 이번에 더 부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테헤란의 발전소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건 아직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서는 테헤란에 있는 것도 건드리겠다. 그러면은 거의 다시 전면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전면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뭐 지금 주고받는 거는 뭐 전면전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둘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안 좋은 게 홍해 쪽도 있잖아요. 네, 홍해 그러니까 수에즈운하 연결되는. 음.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북쪽에 있는 호르무즈 쪽으로 못 가면 홍해 쪽으로 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막히게 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르무즈 쪽으로 못 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동부해 유전 지역에서 네. 서부에 있는 이 홍해 쪽에 있는 얀부항까지 네. 이 파이프라인을 파이프가 연결해서 있어서. 보통 한 700만 배럴이 흘러가거든요. 음. 그중에서 한 200만 배럴은 사우디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 한 450만에서 500만 배럴을 수출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받아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홍해를 아래로 해서 바불 만답이라는 해협을 통과해서 예. 아라비아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불 만답에 있는 지역이 예멘 지역인데, 네. 그 예멘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배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사우디 항구를 공격하겠다. 항구를 못 쓰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 이게 사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유해가 한편이 돼서 예멘을 공격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을요. 네. 이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요. 네. 8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주구리장창 공습을 했어요. 예. 근데 공습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죠. 사실 지상군을 넣어야지만이 끝나는 싸움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기로 약속을 하고 휴전 상태였는데, 미국도 작년에 이제 그 후티 반군과
더 이상 뭐 하지 않기로. 음. 그래서 잠잠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냐면 이 후티 방언은 기본적으로 시아파예요. 어. 예, 이란과는 색깔이 약간 다른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란과 뭐가 공통적이냐면 반미 반이스라엘이 공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후티 네. 방언의 무기가.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네. 이번에 후티 반군 쪽에서 이란의 하메네이 장례식에 갔다 왔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왜냐하면 이란 비행기로 들어왔거든요. 이 마한에어라고요. 이란의 항공기가 마한에어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 사우디는 그 전부터 뭘 계속 의심하냐면 이 마한에어가 단순히 항공기가 아니라 이게 혁명수비대 산하 항공기거든요. 민항기인데 네. 근데 거기에 무기나 이란 그 후티 반군을 도울 수 있는 군사 고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물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예멘 항공을 계속 타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안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올 때도 이제 마한 항공으로 오니까 예멘 정부가 네. 여기에 뭐가 실려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나공항을 공격을 한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네. 활주로를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도 마한항공이 무기를 실어 들어왔다는 의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멘이 이 후티 반군이 발끈해서 사우디를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되면서 예. 후티 반군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사우디가 석유를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예멘은 지금 이게 후티가 상당 부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고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부인데 네. 예멘 정부가 따로 있지만 사우디는 그 예멘 정부를 인정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후티 반군은 지금 예멘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수도를 지금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예멘에서는 이제 사우디에 대한 뭐 보복 뭐 이런 거 차원에서 네, 사우디에서 오가는 그 유조선 등을 이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사우디 니네 기름 못 팔게 한번 해볼게. 네. 이런 근데 거예요. 이제 거기엔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란이 배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후티 반군이. 그래 보이긴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배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배만 공격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이게 후티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후티가 어떤 배를 하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배들이 못 가요, 못 뜨겠죠, 무서워서. 당연히.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피해 가려면 사우디에서 저 수에즈나 뚫고 맞습니다. 지중해 뚫고 저 어디 아시아 오려면 희망봉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그게 정상적이라면 네. 그 얀부항에서 배를 실은 기름이 오일 탱크가 밑에 바불 만답을 통해서 아라비아를 해서 다시 말라카 해협을 해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게 빠르거든요. 그만 한 20일이면 오죠. 뭐 한 25일 정도 한 달? 걸리겠죠. 네. 20일, 23일, 예, 한 4주 정도면 네.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못 오니까 아이고야 무섭다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예, 위로 올라가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서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중해를 해서 지브랄타 해협을 해서 희망봉 돌아서 예, 태평양으로 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네. 한 50일 정도. 50일 갖고도 힘들 것 네, 같은데. 50일에서 55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소 4주. 최소 4주가 더 늘어나요.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오는 것보다 4주 정도 더 늘어나는. 그 시간도 2배 이상. 그다음에 예. 비용도 아마 뭐 기름 많이 쓰는 건 둘째치고 수에즈 통과할 때 그 돈도 엄청 네, 비싸니까. 그렇죠. 그게 비용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 운송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빨리 온다고 맞는 것보다야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뭐 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멘, 그러니까 후티를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정리를 하려면은요. 지금? 예. 지상군이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2015년 전쟁할 때 예멘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예.
그 후티 반군 그거 못 깨냐. 왜냐면 네.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왜 민감하냐면요. 네. 후티 반군이 있는 지역이 예멘 북부인데 네. 그게 사우디 남부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얘네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데 얘네들이 예멘 정부를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15년 전쟁 났었을 때 사우디가 북쪽에서 그냥 내려오면 된다 이거. 예멘 친구 말입니다. 사우디가 80km만 내려오면 된다. 국경에서 시작해가지고 80km만 내려오면 된다. 근데 왜 안 해요?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가 지옥이 될 거다. 사우디가 사실 그렇게 막 아주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 말로는 군사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네.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기 좀 힘들 거다.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상군 투입하기 어렵고 네. 사실 한번 했다가 호되게 당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공습만 했어요. 근데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공습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습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피해는 줄 수는 있지만 전쟁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결정타를 하려면 그래서 전면전에 얘기할 때 지상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전은 못 하는 거죠. 예멘 후티 반군도 어떻게 못 하고 이란도 어떻게 못 하는 상황이 이제 네, 지금 앞으로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홍해유는 위쪽으로 뚫렸으니까 위로라도 해서 올 수는 있잖아요. 돈이 좀 들긴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근데 호르무즈는 위에 뚫을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철도로 들어온다 뭐라도 그게 지금 시설이 안 되니까. 그럼 이란은 지금 뭘 해주면 배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란은 통제권 인정해라. 이란의 통제권 인정해라.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한다는 건 허락받고 가라는 거고 그 얘기는 곧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60일 동안 돈을 안 받는데 61일부터는 받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네. 우리가 돈을 받겠다면서 20%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실수예요. 왜냐면 미국의 20%를 얘기를 해보면요, 차라리 이란에 1배럴에 1달러 주는 게 더 훨씬 싸요. 미국 20%보다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73억 배럴이 1년에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거든요. 73억 배럴이. 네. 그러면 1배럴에 1달러면 73억 달러잖아요. 네. 미국은 73억이 아니라 73억 배럴이 그 어떤 가격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73억 배럴이 한 70에서 80달러로 생각해 보세요. 1배럴다. 거기에 돈을 매긴다 그러면 5천억 달러예요. 73억과 5천억 달러입니다. 그렇죠. 5천억 달러에다가 20%니까 1천억 달러가 넘어요. 1천억과 73억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결책이 안 돼요. 그냥 미국이 좀 더 싸게 받겠다면 미국 믿고 나오겠죠. 근데 미국이 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가면 미국도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다 다시 이제 막 뛰고 있잖아요. 80몇 불 그렇죠. 올라가던데. 지금 오늘 뭐 브렌트유는 90달러 넘었습니다. 80달러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거의 90달러로 가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례적인 공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비례적으로 공격하고 특히 미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뭐 이란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존하는 게 이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생존을 하려면 미국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군 피해 최대, 유가. 그렇죠. 그래. 유가 올리면은 이란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미국은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럼요. 중간 선거 힘들어질 거고. 네. 벌써 1갤론이 4달러 넘어갔습니다. 미국 평균 가격이 1갤론 4달러 넘어가면 미국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마 이 시간에도 이 미국의 가장 좋은 전략적 폭격기라고는 B1 폭격기가 중동을 향해서 발진을 했고요. 이들의 이제 목표 지점은 곡괭이산. 그 곡괭이산은 뭐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산 이름이 왜 곡괭이인가? 그러니까 그 생긴 게
생긴 게 곡괭이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진짜 곡괭이 같이. 그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쿠에 콜랑이거든요. 예. 이 콜랑이라는 말이 이 곡괭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정식 이름은 쿠에 콜랑 가즐라인데 가즐라는 그 지역 이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가즐라 지역의 곡괭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곡괭이 모양의 산. 네. 근데 이제 간단히 줄여서 곡괭이 산이라고 그러고 영어권에서 피객스라고 그러거든요. 피객스. 예, 곡괭이. 그래서 뭐 마운틴 피객스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는 쿠에 콜랑입니다. 쿠가 이제 산이니까 쿠에 콜랑. 네. 예. 거기가 화강암 지역으로 아주 단단하게 돼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지하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하겠다. 근데 뭐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입구를 막거나 좀 무너뜨려 가지고 드나들기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작전을 할 것 같은데 그 벙커버스터로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깊어서. 예. 단단하고. 예. 그리고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못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시설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정보인 것 같아요. 미국이 받았고, 근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그거 파괴하기 어렵다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헤그세스가 군사기밀에서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호사가들 말로는 야 미국이 혹시 그 전술핵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예, 그쪽에 지금 공격이 임박했다는 거죠. 거기 공격하면 이란은 뭐 대응 방법이 뭐 있어요? 이란은 뭐 어서 옵쇼 많이 때리십시오가 아니라 어서 옵쇼 많이 때리십시오 우리는 공격합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중동 지역이요.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비롯해서 예, 그다음에 비례적으로 미국이 민간 시설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맞방구 쳐서 결국에는 담수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옆에 있는 나라들 유전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뭐 지금 이란이 내놓은 그 공격 리스트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 언론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주변 국가들의 너희들 말이야 우리 최고 지도자도 죽었는데 너희 지도자들도 무사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에 골프 클럽과 호텔이 있어요. 네. 그거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거 파괴 리스트로 올려놨습니다. 파괴할 능력은 있는 거예요? 예, 미사일 대단히 정확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미사일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미국이 자꾸만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기반 시설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때릴 거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담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전기 시설과 실질적으로 쿠웨이트 지역에 이런 데는 지금 전기 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그 전기 시설을 공격을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하도 좋으니까 물의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근데 이 중동 지역 특히 이 아랍 지역은요 담수 시설로 나라가 움직이거든요. 이란은 바닷물로 식수나 생활용수로 만드는 거는 전체 쓰는 물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중동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70에서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담수 시설에 관련된 전기 시설만 때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원시 시대가 된다니까요. 석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인 시설을 때린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이란이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막 그 미사일로 때릴 수 있냐 정확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다시 항상 비교하는 건데 1차 전쟁 작년 6월 13일에서 24일까지 한 12일 전쟁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GPS를 썼어요. GPS를. 이란이 미국의 GPS를 예. 그런데 이란 말로는 그 GPS 이란이 쓸 때마다 해킹을 하거나 이걸 방해 공작을 해서 이란이 쏜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 500에서 1000m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의 GPS를 완전히 버리고요. 중국의 위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베이두 위성이에요. 북두 위성. 그거는 중국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예. 중국의 그 서비스를 받은 거죠. 이란이. 돈 내고 받죠. 거기도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란의 미사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전쟁 중에 네. 미국의 군사 시설들이 전부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군사 시설에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건물 바깥으로 땅에 박힌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꽂혔다. 다 정확하게 건물에 꽂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요르단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확하게 가서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란한 게 네. 중국의 정확한 위성, 거기다 또 좌표를 러시아가 찍어줬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전쟁 중에 미국 언론이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왜 나와요? 러시아는 좋죠. 러시아도 미국 흔드는 걸로. 그럼요. 러시아가 좋은 좌표를 넘겨준다고 얘기하지. 물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정확하게 잘 때리는 거 보니 아마도 러시아가 좀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약간 뭐 대리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피해는 중동 국가들이 다 입고 있는 거고. 중동 국가들이 다 있고요. 결국엔 나중에 건설 재건 작업도 다 중동 국가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란은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힐 만한 이런 움직임은 왜 한참 막 이란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런 건 아예 이제 사라졌나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고 이란은 중동 국가들하고 달라서 예를 들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전략가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이 예를 들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카다피가 사라지니까 리비아 무너졌고 사담 후세인 제거하니까 이라크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카메네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습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이례적으로 이란의 외교장관 아락치가 거의 1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국 내의 그 언론인과 보수형 언론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락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우리를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나라로 봤다 이거예요. 마두로 하나 없어졌다고 베네수엘라를 무너졌지만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미국의 계산은 실수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맞는 얘기기도 하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비록 돈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탄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탄탄하고요. 그 반정부 데모도 많이 납니다. 이 지난 작년 12월달에 데모를 처음 본 분들은 와 이란 넘어가는 하지만 저는 그런 데모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란은 데모를 충분히 거의 해마다 하는 나라고 하면 또 지겹게 하기도 하고 또 강제 진압 당하면서도 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애초부터 아니라고 봤고요. 저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너 이란 편 드냐? 아니 근데 이란 데모가 많이 났다니까요. 많이 났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 이란 저 무너질 것 같은데 저 박현도 교수는 저 이란 편 자꾸 이란 편 든다. 이란 편 든다.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북한과 지금은 뭐 그렇게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우지 않지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한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북한과 맨날 우리는 정말 공포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 있죠, 예비군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 잘 통합되고 신고 정신도 투철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란이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잘 발전돼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의 예비군이나 민방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그 민간이 평상시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많은 분들이 그냥 엘리트 군단 몇 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혁명수비대가 우리로 치면 민방위로 항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 해병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사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해병대 전우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무실이 곳곳에 있죠. 곳곳에 있죠. 예. 그 사무실보다 훨씬 좋은 건물의 사무실에 혁명수비대들이 있어요. 예,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 바시주라고. 그 이란은 중앙의 행정력이 지역 곳곳에 다 잘 퍼져요.
그럼요. 중앙집권 국가인데. 그러니까 왜 어떤 나라들은 보면 지방의 뭐 토들 같은 데가 막 거의 마치 그 조만한 지역에 무슨 왕처럼 이렇게 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는. 근데 여기 이란은 전부 다 중앙에서 다 임명합니다. 행정력이 예. 완전히 잘 통제가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란은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얼마나 센지. 최고 지도자. 네. 그 사실상 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상이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보다 높고요. 국가 그래요? 원수니까. 국가 원수고. 네. 그런데 제가 뭐를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 최고 지도자 대변인이 대리인이 음. 모든 중앙 행정 기관에 장이 있는 곳에 대리인이 다 있어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대리인이 예. 대통령의 모든 걸 보고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서울시청에도 서울시장 옆에 있고 대구시장 옆에도 있고 예,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인가요? 뭐 이렇게 예. 거기에도 있고 모든 기관에 다 있어요. 한국토지공사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중앙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독재 국가네. 그러니까 근데 독재 국가라도 할 수도 없는 게 네. 헌법 자체가 최고 네. 지도자가 갈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종교 시스템과 함께 또 공화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랍의 국가들과는 좀 달라요. 예, 예를 들면은 굳이 비교한다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라든지 까다피의 리비아 네. 이런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독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 하나 있어서 그게 그냥 예. 움직이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게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안 끝나지 않습니까? 이란은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든 생존으로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한편이 돼서 열심히 이제 공격을 그동안 했었던 건데 이스라엘도 하반기에 총선이 있습니까? 네. 10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10월 27일인가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11월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총리가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타냐후가? 네타냐후 총리가 인기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여론의 지평을 보면은요. 네. 이스라엘 국민들의 60에서 70% 이상이 이란과 헤즈볼라는 위험한 존재니까 이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전쟁은 지지하지만. 예, 지지하지만 그런데 그 전쟁을 네타냐후 당신이 수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위험한데 네. 지금 상황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에 통과하려는 배를 공격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곡괭이산까지도 부시겠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네. 이스라엘도 참가하고 싶겠죠. 네. 이 싸움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일단. 넌 가만히 있어봐. 미국도 약간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가 좀 줄은 모양이군요. 신뢰가 줄었다기보다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끼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예, 그래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케이 사인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건 두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 하면 바로 참가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이란이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몸이 달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아 한 방만 때려줘봐. 예, 그러니까 이란도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무기 좀 이제 많이 다 소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오케이 하면 언제든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벤구리온 공항에 미국의 공중 급유기가 100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 급유기가 100대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계속 공중에서 급유 받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 100대 들어가 있고 이제 비온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면에서는 지금 일단 곡괭이산 공격이 시간 문제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 막상 전쟁이 또 일어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
또 네타냐후가 조금 더 정권 연장하는데 뭐 아무래도 그렇게 도움이 되겠죠. 좀 되겠죠.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더 전쟁에 네. 들어가고 싶은 거고. 전쟁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뭐 급변하는 병세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하면서 핵 발전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네, 어제 나왔고요. 네, 그래요? 뭐 오늘도 얘기 나왔고요. 지금 싸우는 와중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개발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 개발만 오케이 한 게 아니라 우라늄 농축권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핵 발전소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그 핵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 있지 않습니까? 예. 연료 우리가 못 만듭니다.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다 사오잖아요. 예. 우리가 UAE에 만들어준 바라카 원전도 UAE가 우라늄 농축 못하고 밖에서 사와야 돼요. 네. 근데 사우디에서 농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럼 자체 핵무기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평화적 핵 개발은 20%까지거든요. 네. 우라늄 농축의 5%는 연료로 쓰는 거고 20%까지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평화적이에요. 근데 20%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기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허용해줬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게 뭐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될 거예요. 미국 의회. 예.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좀 강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커요.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가면은 해주는 조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없이 이번에 해준 거예요. 네. 이스라엘로서는 찝찝하죠. 우리랑 뭔가 그래도 확실한 약속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은 찝찝하죠. 거기다가 네. 핵은 이스라엘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그렇게 되면 찝찝하죠. 네. 예. 두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전쟁을 할 때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미국이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도 이러면 왜 미군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앞으로 이 사우디가 안보를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같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미국은 그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얘기를 좀 들어줬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란 핵 개발 그러면 어떻게 막으려고요? 그동안 다 같이 없는 걸로 좀 막을 명분도 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 우라늄 농축은 오케이 해놓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하는 건 안 돼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란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굳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려면.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미국의 오케이를 받느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복잡한 방정식이 이 전쟁 와중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 긴장을 낮추거나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긴장이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과연 제대로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에 핵 농축을 좀 허가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란이 듣기에 사우디라는 가장 큰 두 나라가 이제 사실 경쟁을 좀 많이 했었을 텐데 만약에 사우디가 핵 가지면 자기네도 큰 걱정이니까 그래서 이란 좀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농축 오케이 이거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우디는 그동안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간다 그랬거든요. 이란이 가지면 네.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이건 핵을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핵 발전을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핵 발전한다? 뭐 이 사우디도 그럼 결국에 얘기할 때 평화적 핵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이 통제하에 30년 동안 한다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핵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여지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단
잘 바뀌는 거에 잘 적응하고 잘 잘 적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가 예. 70%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쓰는 빈도로 따지면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38%. 예. 2등이 인도 15%. 인도에 바로 옆 나라니까요. 예. 3등이 우리가 12%입니다. 아. 일본이 11%.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가 60% 넘어요. 호르무즈 해협. 네, 근데 막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야 여기 많이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를 계속 니네 얘기를 군대 하고 보내라.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군대 보라는 얘기했고 또 이번에도 군대 보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군에 이게 예. 그래 미국이 압박하니까 보내줘야겠다라고 보내도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의 시각에서 보면요. 네. 이란이 미군 군함은 쉽게 못 때려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의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군함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다. 부담 없이 때릴 겁니다. 부담 없이. 예.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더 때릴 네, 수 더 때릴 있겠네. 수 있어요. 예. 그렇겠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있는 쪽에서는 뭐 해적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작전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한 군함을 보낸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좀 뭐 좀 할 수는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요. 그렇겠네요. 예, 미국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크게 예, 걸려 있지 이 형의 않다고 제일 큰 거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한중일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뭐를 해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이란에서 앞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은 중국 돈으로만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요? 그동안 패턴은 똑같죠. 그냥 위기 올라가면 유가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멈추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그 패턴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곡괭이산은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고 예. 거기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곡괭이산 혹은 테헤란에 있는 어떤 전기 발전 시설 이런 데 이제 공격하면 네. 거의 이란에서는 뭐 당연히 주변국들한테 다 미사일 날릴 거고. 그렇죠. 만약 곡괭이산하고 곡괭이산 할 때도 거기 비례해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 해협에 가는 배에다가 공격을 하면 미국이 발전소나 교량을 공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란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를 공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 그럼 자기도 공격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란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배에다가 우리는 그래도 공격하겠다면 공격하면 미국이 공격할 거고 그럼 이란은 다시 그거 맞고 가만히 안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들을 주변 국가가 공격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예, 받는 피해는 거고. 이제 그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우리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뭐 저한테 전쟁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려고 그런다면은 이거 우리 인터뷰 잘못한 겁니다. 이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어디 파이프 좀 석유 파이프 남쪽으로 좀 뺄 수 없나요? 사우디? 그러니까 이쪽 홍해 쪽 말고 네. 그 호르무즈 쪽 말고 어디 가운데로 이렇게 좀. 그러려면 이제 오만 쪽이나 오만 쪽으로 빠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만 쪽에서 내려와서 쭉 오만의 항구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다시 그러면 한 2년 걸릴걸요. 예, 파이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2년 정도는 걸려요.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이란이 또 파이프라인까지도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보통 가장 돈이 안 드는 게 그냥 그 사막 위에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고 그냥 다 묻어야 되는 거죠. 그 긴 거리를.
예, 다 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제일 좋은 거는 석유 안 쓰는 세상이 오면 되는데 석유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뭐 다른 나라들의 석유로도 이제 우리가 다변화를 좀 꾀하긴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게 뭐 역시 당장 될 일은 아니고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니 근데 이제 다변화 얘기는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받는 석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래로 우리가 미국산 석유 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 중동에서는 54%밖에 안 들어왔고요. 네. 미국산이 보통 우리가 한 16% 정도였는데 30%가 넘어갔고요. 다른 나라 많이 들어왔는데 정유업계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중동산 대체하기 어렵다. 석유 질이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맞춰져 있는 거 다시 바꾸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비용도 그렇고 효과 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을 계속 지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석유가 많은 건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맑은 다음이 좀 보일까 싶어서 좀 여쭤봤는데. 네, 뭐 한 가지 뭐 기대하고 싶은 거는 예. 물론 이란의 강경파들은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카타르를 중심으로 해서 뭐 10일간 휴전안을 내놨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란은 처음에 제가 그거 이란 쪽에서 봤었을 때는 뭐 처음부터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요즘은 뭐 그걸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란이 원하는 건 명확해요. 그냥 종전이거든요. 네. 종전이 안 되면 10일 휴전해봤자 또 10일 후에 또 공격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냐? 두바이에 보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주로 많이 만나는 그 대표가 네네. 있거든요. 대표 분석가가. 네.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와서 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공격을 계속하는 게 일종의 그냥 표준이 될 것 같다. 협상 중에도 공격하는 게. 예, 협상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짤막짤막한 이 공격이나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종의 이게 하나의 그냥 뉴노멀 표준이 될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타코를 해도 또 다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한 종전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올 하반기 좀 지나면 어쨌든 미국에도 혹은 이스라엘에도 그 변화가 좀 한번 정치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근데 저는 적어도 다른 것보다도 좀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에서만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호르무즈 배들이라도 좀 잘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중요한 핵 협상은 하지도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끌면 끌수록 미국이 더 압박을 받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이란의 군부는 현재도 굽힐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훨씬 더 뭐 흐려졌지만 그래도 어제와 오늘은 굉장히 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파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희망의 말씀도 드린 것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뭐 다음이 굉장히 흐려진다는 거를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뭐 굉장히 맨 처음 기대는 내일 좀 더 맑은 어떤 날씨를 기대해봤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까지 휴전이 안 되면 각오해라. 근데 각오해라가 아니라 이란만 각오해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공격을 할 거고, 그럼 이란이 반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중동 내 친구들아, 너희들 맞을 수 있어 각오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들도. 자, 오늘 중동 상황 저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박현도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뒤로는 좀 덜 뵀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좋은 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재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